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오늘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봉 전환을 했다가 다시 파랑색으로 바뀌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시바이누 코인을 왜 투자했습니까? 시바이누가 어떤 코인이죠? 밈 코인입니다. 자, 밈 코인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NFT와의 접근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코인이 바로 밈코인이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장 상승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또한 밈코인입니다. 왜 그런지 이 NFT와의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모두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하여금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에 대한 밈코인 또한 그에 대한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시바이누 코인, 밈 코인의 가장 큰 상승에 대한 요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하방 압박을 가져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많이 내려갔다라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박스권을 만들었습니까? 여기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여기를 횡보한 다음에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측이 많은 부분인데, 시바이누 코인 말 그대로 밈코인 중에 한 종류고 밈코인의 시총 2위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바이누 코인에 조금 더 명확한 투자에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최근 들어 상승력이 높았던 그 밈코인 자체가 대부분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이런 박스권을 갖고 오고 있을 때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한다고 했습니까? 고래의 이탈 물량이 없다. 고래의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물량, 지금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횡보 라인을 가져왔을 때 누구의 매도 물량이 나왔겠습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왜 고래는 매도를 안 하는데 개인들만 매도 물량이 나왔을까? 물론 해당되는 그 부분은 공포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틀려질 겁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해당되는 부분 다른 코인들은 빵빵 잘 움직여주는데 우리 시바이누 코인만 떨어지니까 이제는 시바이누를 버리고 새로 나온 더 빨리 올라갈 코인을 갈아타야 되겠다, 이러한 심리가 매도세를 유도했겠지만 고래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 모습처럼 이탈 물량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밈코인이 NFT와 접근성 때문에 이 고래들은 매도를 안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시바이누 코인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매도를 안 한다.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길래 이 고래들은 매도 물량이 안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을까? 두 번째로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선적으로 이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대량 소각에 있다. 자, 소각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만큼 그에 따른 가치 상승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시바이누 코인에 엄청난 고래들의 물량이 들어와 있는데 이 물량은 시바이누의 ETF에 대한 그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 그렇다는 건 전통 금융시장에 자금이 유입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 잡아 드릴 거니까, 물론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거든요.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건데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간만 같이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지금처럼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졌습니까?
그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 코인 시장의 대외적인 이벤트 부분, 뭐 이란 전쟁, 이란 확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해당되는 시장의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더 늦게 인하할 것 같다. 금리 인하를 늦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부분들의 시장의 압박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하게도 있으면서도 낙관적인 전망감이 높아지고 있고 반감기로 강세 사이클을 가져오고 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소식, 이 확전이 될까 안 될까라는 그 우려감이 시장을 압박했고 그 우려감은 뭘 만들어 왔습니까? 유가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기름값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재차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물가입니다. 물가라는 거는 이 기준금리와 굉장히 밀접하죠. 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 말이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높이 올려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성공적으로 잡혀가고 있지만 해당되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아직까지도 고금리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적으로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이 부분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만 낙관적인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다. 해당되는 반감기 그리고 비트코인 ETF라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 또한 시장을 단단하게 지지받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낙관하고 있죠. 물론 현재 시장에 비트코인 또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지만 이 모든 부분은 반감기를 앞두고 조정 구간을 가져오는 거라면 이유는 틀려집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오늘 날짜 밤 9시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거든요. 어떠한 속보인지 보니까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분들은 올 들어서 2024년도 들어와서 매집을 대폭 확대했다.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다. 공급 부족이라는 건 그만큼 채굴량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채굴량이 없어진다면 당연하게도 그에 대한 가치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래라고 하는 장기 홀더들은 매집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비트코인 ETF가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 홍콩 코인 거래소도 나온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게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TF 왜 이렇게 이 부분에 흥분을 할까? ETF라는 건 뭡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거는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펀드 하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펀드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합니까? 절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바로 ETF인데 당연하겠지만 시장에서 ETF가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홍콩의 ETF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곧바로 반등력을 가져왔던 건데 이거 보시면 홍콩의 암호화폐 ETF 승에 따라서 억눌린 중국의 투자 수요에 해소를 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중국의 막대한 자금들이 코인 시장에 다시 유입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은데 시바인지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하락할까?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왜 떨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래라는 세력입니다. 고래인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린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재차 중국 그러니까 홍콩에서 ETF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금을 분배해야 되겠죠. 미국 하나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해당되는 자금을 홍콩 ETF 쪽으로도 다시 자금을 분배합니다. 이 부분은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미국 시장에 나왔을 때 1월 달에 승인되고도 바로 못 움직이고 2월 달부터 상승력을 가져왔던 거. 자산이 새롭게 분배되는 과정을 먼저 겪은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갖고 왔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을 가져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떨어질 거니까 매도할 것이다.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산을 새롭게 분배하고 포트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시장에서 당연하겠지만 시바이누 또한 흔드는 느낌일까? 이 부분이 하방일지 상방일지 결정의 키를 가져가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홍콩의 ETF를 앞두고 자산을 새롭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온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바이누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다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변동성들은 자산의 새로운 분배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 그러면 해당되는 전체 코인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 시바이누 또한 상승일까 하방일까 그것 또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 한번 해드려 볼게요. 말 그대로 지금 시바이누 코인이 왜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까? 더군다나 거래량은 일제히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고래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변동성을 가져온다. 이스라엘, 이란 요 아이들의 전쟁 해당되는 치고받고 하는 모습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 확전만 안 한다. 이스라엘이 보복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에 유럽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더욱더 안도감을 찾고 있는 부분에 이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시점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시바이누 코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먼저 보고 우리 또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잡아드리기 위해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말 그대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은데 어디가 확실한 저점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고 만든 자료니까 그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되고요. 만약 문자를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자를 먼저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시바이누가 삼각 패턴의 하방을 이탈했다. 저항선 돌파 여부에 주목을 갖고 있고 밈 코인들의 하락세가 진정될 것인가? 자, 이 말인즉슨 뭡니까?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밈 코인 대부분이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밈 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대외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시바이누만 떨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시바이누 코인 하나라고 한다면 이 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즐겁고 우리가 슬프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자, 상승 모멘텀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상승 모멘텀 가장 큰 부분은 뭘까? 바로 밈코인 테마가 확실한 NFT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산업군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마켓 뎁스는 견고함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가장 큰 상승력을 보이는 게 밈코인이다. 이 말이 헛말이 아닙니다. 지난 반감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밈코인들의 대부분의 상승력을 엄청나게 갖고 왔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과거 전례상 그 움직임을 동일하게 답습할 것이다. 다시 그 부분을 보여줄 거라고 관만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부 분석가는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시바이누의 급등을 전망하고 있다. 이게 지난 4월 9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반감기 후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감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반감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이건 비트코인 반감기의 카운트다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루하고도 15시간 남았던 게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SV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바로 코앞에 반감기가 놔두고 있다.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밈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 시바이누 코인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바로 소각률에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15,608%가 급증했고 시바이누 가격 또한 일주일 새 300%가 급등했다. 이게 지난 뉴스가 나왔던 부분인데 소각률이 늘어났다. 소각률이 급증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소각률이라는 것은 말대로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없애버렸으니 당연히 매도할 부분도 없겠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가치 상승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코인 달리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동일한 상승의 긍정적인 모멘텀 또한 동일합니다. 소각이라는 이벤트 주식도 있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각보다는 조금 덜 긍정적인 이벤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매입이 있고 코인으로 치면 바이백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사주 매입과 바이백은 언제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소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 모멘텀에 가치 상승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뿐이겠습니까? 시바이누 코인 지난번 소각률 급증에 따라서 도지코인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이 올라왔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바이누는 밈코인의 시총 2위입니다. 자, 밈코인의 시총 순위를 보시면 도지코인 당연히 1등이겠죠. 지금 도지코인 또한 하락, 시바이누 또한 하락, 다시 한번 도지와이프 또한 하락. 이런 도지코인들 뿐만 아니라 밈코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반감기를 앞두고 확실한 대외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밈코인의 전반적인 테마가 대부분 변동성을 같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 이건 말 그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밈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이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바이누 코인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 K9을 통해서 새로운 유동성 자금이 투여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시바이누의 새로운 토큰 K9 이미 상장한 거래소도 있습니다. 근데 상장한 거래소에서 급등력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장 빔을 쏘아 올리고 하방 압박받고 현재 횡보란을 가져오고 있는 게 K9이에요. 대부분의 시바이누 코인, 대부분의 민코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도 왜 이 부분에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냐? K9 같은 경우 새로운 토큰이 나왔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유동성 자금이 투여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유동성 자금이 뭡니까? 바로 돈이죠. 자금이에요. 자금이 쏠려 들어온다.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력 또한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K9을 통해서 새로운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었다. 당연한 확실한 수익관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K9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보시죠. K9에서 지금 시바이누 ETF까지의 과감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시바이누의 ETF, 시바이누의 선물 ETF 상장을 청원했다. 물론 이전에도 도지코인 ETF도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이 30% 이상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고 이게 승인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해당되는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걸 승인해달라 요청했죠. 근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이게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근데 홍콩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동시에 ETF를 상장시켰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ETF가 공이 넘어간다는 건 대부분의 다른 ETF 또한 줄줄이 ETF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줄줄이 알트코인에서 ETF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민코인의 시총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당연하겠지만 ETF가 나온다. 그 부분은 확실한 고래들이 매도할 이유를 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래들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ETF도 말 그대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큰 폭의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지난 3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도지코인의 킬러 시바이누는 5%대의 상승률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자가 순유입이 483%나 급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형 투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자, 지난 3월부터 대형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렸던 게 시바이누 코인이었어요. 그러면 계속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뉴스가 또 나와요. 4월 2일 날짜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3월 28일인데 4월 2일 날 시바이누의 고래가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량으로 매도했다라고 해요. 자, 뉴스 내용은 대량으로 매도했는데 거래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거래량이 안 나온 채로 움직였어요. 또 한 번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4월 9일 날짜예요. 등락했던 시바이누는 고래의 지원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자, 왜 이런 변동성이 있는 뉴스들이 하루가 다르게 3월 28일, 4월 2일, 4월 9일 일주일 간격으로 나왔을까? 이 부분에 거래량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래량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당연히 이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떨어진가 보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보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끔 만드는 게 저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확실히 발생이 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부분을 같이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시바이누 코인 말 그대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모멘텀에 손실난 게 없다.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비중 관리만 통해서도 안정적인 매매를 통해서도 수익과를 극대화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시바이누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내용 해당되는 문자를 받아보면 난 잘 모르겠다, 문자 부분 확인 못하겠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카톡방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셔도 실시간 매매 대응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확실한 투자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